장감대감 소마님,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불편함을 참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신다면 마치 얼음으로 얼어버린 동시에 엿기름 맛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아쉬움만 남을 터이니 편안히 자리를 잡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적한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온화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봉수는 해가 뜨기 전부터 어둠 속에서 밭으로 나가 호미를 들고 일하며 땀을 쏟고 아내 옥부인은 삭밭느질로 저마다의 일을 해 돈을 벌어와 부부 둘의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의 살이 사건이 모두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릴 리는 없었습니다. 봉수 부부가 열심히 시작한 작은 장사는 욕심이 많은 대감대의 부당한 기합로 쉽게 망해버렸고 또 여러 해째 이어진 흉년으로 필멸한 곡식들은 말라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빚은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기만 했죠. 봉수가 장터에 나가기만 하면 기다리던 빚쟁이들이 마치 때를 지어온 것처럼 모여와 옥깃을 꽉 잡고 김봉수,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다닐 거냐?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내놔야지라고 속삭이거나 외치며 괴롭혔습니다. 봉수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며 사정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집마저 빼앗기면 아내 옥부이와 함께 거리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었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직 술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돌아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수가 추운 바람에 터덜터덜 떨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가장자리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봉수 아니요. 봉수는 뒤돌아보니 낯익은 사내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살펴보니 그 사람이 바로 작년에 자신에게 사업 자재와 돈을 빌려준 장돌뱅이 박서방이었어요. 봉수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다가가 박서방님. 송합니다. 돈 이야기인가요? 사실 요즘 농사도 잘 안 되고 장사도 망해서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라며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털어놨어요. 봉수는 지금까지 빌린 은자 중에서 겨우 사냥 비용 정도만 갚았을 뿐 박서방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서방은 아내가 온 건 그게 아니라며 말을 멈추고 품속의 아기를 부드럽게 내려다봤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박서방은 목소리에 절망감이 깃든 채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큰 일이 생겼소. 관가에서 나를 찾고 있어? 밀수 혐의라는데 사실은 모함을 받은 거지만 어쨌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오의 봉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입을 열고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다시 이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당장 멀리 피해야 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소 하면서 아기를 더 꽉 안아주었죠.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나 혼자 이 아이를 키워왔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박서방의 눈가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두고 홀로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길도 험하고 언제 관군에게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건 정말 불가능했거든요. 봉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고 저희한테 아이를 맡기시면 저희도 당장 빚 때문에 끼 있기도 어려운 처지인데요. 라고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박서방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봉수 자네 부부가 마음씨 착하다는 건 이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일이요. 비록 가난하지만 정이 많고 의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더군요. 하지만 부탁합니다. 자네가 나한테 진 빚은 그거 다 없던 일로 하겠소? 그리고 적지만 이것도 드리겠소. 박서방은 품에서 작고 촘촘한 보다리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들어있어.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나한테 진 빚 말고 다른 빚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거요. 봉수는 그런데 아이는 언제 찾으러 오실 건가요? 라고 묻자 박서방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요. 길어도 1년 안에는 이라고 말하던 와중에 품에 안긴 아기가 작은 웅크림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아기의 까만 눈동자가 초롱초롱했고 갑자기 김봉수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어요. 이 모습을 보자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꼭 돌아올 테니까 착하게 있어야 한다. 봉수는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버지가 아들과 헤어지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서방은 다시 부탁했습니다. 정말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요? 우리 가족 족보를 다 뒤지고 있다는데 다른 친척들한테 맡기는 것도 위험해서 정말 부탁하네. 그렇게 말하며 아기를 봉수에게 부드럽게 건네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석이라고 지어뒀소. 돌같이 건강하게 자라는 뜻이죠. 봉수는 아기를 받아 안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고 품에 안기자 아기가 편안해하는 것처럼 몸을 움츠렸어요.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두덩이도 동그랗고 코도 반듯해서 자라면 정말 잘생길 것 같았습니다. 김봉수, 정말 고맙소. 박서방은 마지막으로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어두운 밤 속으로 조심스럽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봉수는 갑자기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집에 들어가서 옥부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옥부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금세 아기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황에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인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소. 옥부이는 아기의 볼을 살짝 만지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이 정말 한 해가 지나면 돌아올까요? 라고 묻자 봉수는 글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아이를 잘 돌봐야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서방이 준 돈으로 빚도 조금 해결했고 그날 밤부터 봉수 부부는 석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항상 아이를 먼저 챙기고 추워도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 재워주며 모든 정성을 쏟았죠. 아기가 새벽 내내 울면 부부는 번갈아가며 쪽잠도 못 자고 달래주고 젖이 부족하면 쌀뜨에 꿀을 타서 먹여주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봉수 부부는 점점 석이에게 마음이 붙었고 마치 자신들의 친자식처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석이를 위해 희생하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해졌어요. 하지만 한 해, 2해가 지나도 박서방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올지 기다렸던 봉수 부부도 이제는 석이를 완전히 자신들의 아들로 받아들여 살았죠. 석이는 쑥쑥 자라나며 뛰어난 영특함을 보였습니다. 돌나이가 되자 바로 걸음을 걸었고 2돌 무렵에는 옹거리며 아버지,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봉수와 옥부이는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석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그의 생김새가 봉수 부부와 전혀 닮지 않는다는 걸 마을 사람들이 눈치챘기 때문이죠. 저 집 아이 정말 자식이 맞나? 아무래도 어디서 주워온 것 같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이내 저 부부는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봉수 부부가 장터에 나가면 곁에서 속삭이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마을 사람들도 옥부이를 보며 목부이 저 사람, 남의 아이를 제 자식인 양 기르고 있어 빚 때문에 떠맡은 아이라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옥부이의 귀에 들리지만 그녀는 결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석이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 모든 걱정과 불쾌함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석이 배고프지? 어머니가 죽 끓여줄게. 옥부이는 항상 석이에게 밥을 먹여주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고기는 거의 먹지 못했지만 텃밭에서 키운 기름무와 배추로 국을 끓이고 산에서 모은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라도 석이의 배가 고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죠. 봉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품삯을 받으면 가장 먼저 석이의 옷감을 사러 갔고 겨울이 되면 손수 집신을 만들어 신겨주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석이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우리 서기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봉수는 서기를 무릎 위에 앉히고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은 겨우 천자문 정도밖에 모르지만 서기만큼은 잘 배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이 글자는 뭐예요? 이건 하늘 천자란다.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지. 서기는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듣고 아직 어렸지만 총명해서 한 번 가르쳐주면 금세 외웠습니다. 서기가 6살이 되자 더욱 영리해졌습니다. 봉수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멀리서부터 뛰어나가 맞아주고 옥부이가 빨래를 하면 옆에서 어머니, 오늘 밭에서 하얀 나비를 봤어요.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라며 두 팔을 펼쳐 나비를 흉내내곤 했습니다. 이런 서기의 모습을 보면 옥부이는 절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부잣집 마님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더 심했죠. 저 집은 정말 철이 없어. 남의 아이를 제 자식인 양 기르고 앉았으니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쩔 셈이래? 아이고 생각만 해도 답답해. 자기들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옥부이는 가슴이 쓰리지만 집에 돌아와 서기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서기가 옥부이의 치마폭을 살짝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에요? 옥부이는 서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슬프지 않아. 우리 석기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데 슬플 틈이 있나? 그런데 서기도 어린 마음속으로 무언가 눈치를 채고 있었나 봅니다. 마을 아이들과 노는 도중에도 갑자기 혼자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서기는 봉수의 앞에 와서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 아들이 맞아요. 봉수는 서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아이의 얼굴을 꼼꼼히 바라봤어요.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니? 마을 형들이 그러는데 저는 주워온 아이래요. 서기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자 봉수의 가슴이 쓴마디로 찡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어린 서기가 이런 아픈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아팠죠. 봉수는 서기를 무릎 위에 안고 앉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기, 아버지 말 잘 들어보거라.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건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어. 마음으로요? 그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해. 모든 걸 포기할 만큼 소중해. 서기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하고 서기가 기쁘면 우리도 함께 기뻐.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란 거야? 서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었지만 눈빛을 보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옥부이가 갑자기 몸을 떨며 바닥에 누웠습니다. 추운 겨울과 오랜 괴로움으로 몸이 약해진 탓인지 며칠째 높은 열이 나고 심한 기침까지 계속되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기는 옥부이 곁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꾸준히 닦아 주었습니다. 봉수는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이웃집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겨울철이라 일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급한 마음에 봉수는 마을의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제발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집사람이 아파서 약값이 급합니다.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일이 있겠어? 봄에 다시 오시오. 부잣집 마님의 차가운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오는 길, 봉수는 하늘을 우러러하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뒤에서 서기가 뛰어나와 봉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저도 이제 힘이 세져서 일할 수 있어요. 봉수는 서기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이 저절로 흘렸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거든요. 다행히 옥부이는 며칠 뒤 기운을 차렸습니다. 서기가 밤낮 없이 간병해준 덕분이었죠. 옥부이가 눈을 떴을 때
서기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옥부인은 서기를 품에 안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건강해야겠어? 이 아이에게는 내가 전부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기가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심부름도 제법 잘 해내고 어른들에게는 예에 바르게 인사를 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기를 곱지 않게 봤지만 아이의 똘똘한 모습과 착한 마음씨를 보고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가 9살이 된 해봄,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떠나있던 박서방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왔고 뒤에는 하인들까지 몇 명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 집 앞에 말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박서방이 옥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박서방님, 언제 오셨습니까? 아, 김봉수. 오랜만이요. 박서방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눈빛과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소식이 없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다른 고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소. 하늘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법 잘 되었지요. 박서방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면 정말 장사가 잘 된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에 관군에게 쫓기던 처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서기는 어디 있어? 아, 이는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말을 하던 와중에 시키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서기는 낯선 사람들과 말을 보고 급히 옥부이 뒤로 숨어버렸어요. 당연하죠. 박서방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기, 이분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박서방이에요. 옥부이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서기는 고개를 가로질렀습니다. 박서방은 서기를 바라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서기는 더욱 겁먹어서 옥부이의 치마폭을 꽉 붙잡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니 정말 무서웠거든요. 서기, 놀라지 마라. 이분이 내 친아버지시란다. 아버지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지? 봉수가 달래듯 말했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박서방은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서기야, 아버지가 너를 두고 떠난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단다. 이제 상황도 좋아졌으니 아버지와 함께 가자. 하지만 서기는 더욱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 거예요. 박서방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김봉수, 이 아이를 이상하게 가르쳤군요. 친아버지를 몰라보다니.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가 아니라 잘못 가르친 거 아니요? 혈육의 정을 모르게 기르면 어떻게 합니까? 박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봉수는 당황하며 서기를 달래려고 했어요. 서기, 이분 말씀을 잘 들어보거라. 하지만 서기는 울음을 터뜨리며 옥부이에게 꼭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왜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옥부이는 서기를 품에 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웠죠. 박서방은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서기를 설득했습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왔지만 서기의 마음은 전혀 돌리기 어려웠죠. 서기야, 아버지와 함께 가면 글도 제대로 배우고 좋은 옷도 입고 살 수 있는데. 저는 지금도 좋아요. 아버지가 글자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주시니까. 서기의 순진한 대답에
박서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가 밤마다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이죠. 어머니, 어젯밤에 하얀 할머니가 꿈에 나타났어요. 하얀 할머니. 내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제게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라고 말했어요. 옥부인은 신기했습니다. 서기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이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의심이 갔거든요. 박서방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꿈 이야기를 지어내는군요. 역시 가난한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하지만 서기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고 며칠 후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진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해진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자 박서방이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를 완전히 세뇌시켜놨군요. 박서방은 봉수 부부에게 다가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을 이상하게 가르쳐서 친아버지를 몰라보게 만들어놨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요. 봉수는 억울했지만 화를 참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정성껏 서기를 보살폈을 뿐입니다. 정성이 지나쳐서 문제라는 말이요.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박서방은 점점 성급해졌습니다.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더 늦기 전에 데려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기의 거부는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날 밤 서기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어요. 마음을 따르거라. 진실은 내 가슴 속에 있단다. 서기는 꿈에서 깨어나 아무리 누가 말려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서방은 날이 갈수록 조급해졌습니다. 서기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이번에는 법적인 권리를 대고했어요. 김봉수,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법적으로도 친아버지인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어? 압니다. 하지만 아이가 싫어하는데 아이가 뭘 안다고? 어른이 결정할 일이지? 박서방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봉수는 난처하게 옥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옥부인은 서기를 뒤로 감싸고 몸을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서기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제가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이젠 버릇까지 없군.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니? 저한테 소리치지 마세요. 서기의 목소리는 작지만 의외로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겨우 9살인데도 기세가 대단했어요. 박서방은 놀란 표정으로 서기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해. 어디서 이런 감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저분이에요. 서기는 봉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온 모양이었죠.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래? 친아버지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데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네. 참 난처한 일이군. 박서방은 사람들이 모이자 체면이 서지 않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잠시 맡겨뒀는데 이 부부가 아이를 세뇌시켜 놨어요. 내 친자식 데려가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때 마을 촌장이 나섰습니다. 박서방, 그동안 어디 계셨어? 몇 년 동안 소식도 없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니.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정리됐으니 내 아들을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촌장은 고개를 끄덕었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당황스러울 아이의 기분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아이가 뭘 안다고 아이의 기분을 안 따지니? 어른이 옳은 길로 인도해야죠. 그때 서기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알아요.
저는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고 싶어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봉수와 옥부이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눈물을 참지 못했죠. 박서방은 답답해하며 발을 구르셨어요. 김봉수, 이 아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군요. 이래서는 나중에 큰일 날 텐데. 저희는 그저 사랑으로 키웠을 뿐입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요. 말다툼이 계속되자 촌장이 중재해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다. 일단 며칠 더 생각해보고 아이와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오. 아이에게 윽박 지르지 말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박서방은 못마땅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봉수와 옥부이의 침상 옆에 앉아 꼭 붙어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작은 손으로 봉수의 옷소매를 꽉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보내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좋아요. 여기서만 살고 싶어요. 봉수는 서기를 무릎 위에 안고 앉히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서기, 걱정 마.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기를 보내지 않을게. 우리 함께 해야 할 곳은 여기니까. 옥부이도 옆에서 서기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며 견조한 표정을 만들었죠. 그때마다 서기의 눈빛이 조금씩 평온해졌지만 아직도 겁에 질린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박서방이 다시 봉수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날과는 달리 화가 난 표정이 아니라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봉수 부부와 마주 앉고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개구했습니다. 그동안 서기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젯밤 서기가 혼자 밖에 나가서 아버지 어머니 보내지 말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을 하며 박서방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친아버지라는 자격으로 아이를 데리고 싶었지만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들으지 않았죠. 봉수와 옥부이는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박서방의 말에 조금 놀랐지만 안도감도 느꼈어요. 서기가 말했듯이 여기가 아이의 집이고 당신들께 더 익숙한 건 사실이에요. 박서방은 한숨을 쉬고 이어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서기를 보살펴 주겠습니다. 필요한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살게 해주겠습니다. 서기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문틈 사이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서방을 바라보는 눈빛의 이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살짝 감사한 느낌이 섞였어요. 아저씨 앞으로도 만나볼 수 있나요? 박서방은 서기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가끔씩 와서 서기를 보고 공부하는 걸 도와주겠다. 하지만 서기는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 돼. 그 뒤로 박서방은 때때로 마을에 와서 서기에게 책을 사주거나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기는 박서방을 서방 아저씨라고 불렀고 점차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차분하게 쌓여가요. 봉수 부부는 서기를 더욱 사랑하며 키웠고 서기는 자란 뒤에도 봉수 부부를 모시고 살며 효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기는 봉수 부부의 친아들 같다고 말했고 처음에 곱지 않은 시선은 온전히 사라졌죠.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건 결코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함께 견뎌내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관계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죠. 서기가 무릎에 앉아 묻자 봉수는 아이의 순진한 눈을 보며 솔직히 이야기하려다가 입을 막았습니다. 옆에 있던 옥부이가 살짝 봉수의 팔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직 서기가 진실을 알기에는 너무 어려워. 조금 더 기다려주자. 아버지, 제가 뭐 잘못했나요? 서기가 다시 묻자 봉수의 가슴이 쓴마디로 찡했습니다. 아니야. 서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봉수는 마음속으로 혼란했어요. 어떻게 해야 서기에게 진실을 설명할지 막막했죠.
그 무렵부터 서기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서기야, 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니? 아버지와 어머니요. 그럼 그분들이 너의 진짜 부모란다. 피보다 사랑이 더 진한 법이지. 꿈에서 깨어난 서기는 이 말을 기억하며 자신의 진짜 부모는 봉수와 옥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은 참을성을 잃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김봉수,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가장 중요한 건 서기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는 무슨 준비? 지금 당장 데려가겠소? 박서방이 서기의 팔을 잡으려 하자 서기는 큰 소리로 울며 저항했어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 모습을 본 옥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억지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적어도 아이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야지요. 이 아이는 내 핏줄이요. 당신들이 뭔 권리로 내 아들을 가로막소? 권리는 무슨 권리? 우리가 이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지 아세요? 옥부이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옥부이가 이렇게 격해지자 봉수도 놀랐어요. 당신이 이 아이를 버리고 갔을 때 우리는 굶어도 이 아이부터 챙겼습니다. 추워도 이 아이를 따뜻하게 재웠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어요. 옥부이의 말이 박서방의 가슴에 와닿아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혈육의 정이 혈육의 정. 당신은 그때 한 해가 지나면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기가 몇 살이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 저희에게 정이 쌓인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서기가 두 어른 사이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만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서기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박서방을 바라봤어요.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라고 해도 저를 키워주신 건 이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저는 이분들을 떠날 수 없어요. 박서방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7살 아이가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거든요. 서기야, 아버지는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 너를 좋은 서당에 보내서 훌륭한 선비로 키워주겠다. 나와 함께 가면 앞길이 쫙 깔려 있는데 뭘 고민하는 거냐? 저는 여기서 아버지한테 글 배우는 게 좋아요. 여기서 뭘 제대로 배우겠니? 저 가난한 농부한테서. 그 말을 듣자 봉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서방, 그런 말씀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한 것뿐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소? 돈 몇 푼 쥐어주고 아이를 맡아 달랐더니 진짜 자식이라고 생각한 거요? 갈등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도 편을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육이 우선이지 남이 기른다고 친부모보다 앞설 수는 없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정성껏 키운 정도도 있지 않소? 라고 반박했죠. 마을이 시끄러워지자 결국 고을원님에게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침내 고을원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원님은 평소 명판관으로 소문이 나던 분이라 사람들은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했어요. 원님은 양쪽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았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고 봉수 부부는 서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했죠. 원님, 저는 이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제가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원님은 봉수를 돌아보며 묻었어요. 김봉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친아버지가 먼저겠지요. 하지만 감히 소인이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원님은 서기를 불러 물었습니다. 서기야, 너는 어디서 살고 싶니? 서기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분들이 저를 진짜 사랑해 주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그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아플 때 밤새 돌봐주시고 배고플 때 자신들은 굶어도 제 입에 먹을 걸 넣어주세요. 서기의 말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혈육의 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옛날에 두 어미가 한 아이를 두고 다툰 일이 있었지. 진짜 어미를 가려내기 위해 아이를 둘로 나누려 하자 한 어미는 그냥 두라고 했고 다른 어미는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했다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왕은 포기한 어미가 진짜 어미라고 판결했지. 진정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아프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겠지. 원님은 박서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그대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편하고 행복할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오. 박서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부모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법이다. 이 아이를 사람답게 만든 건 바로 김봉수 부부로다. 원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혈육관계도 소중하니 앞으로는 두 집안이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서기가 갑자기 박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제가 어른께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저를 여기에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서방은 서기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기야,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여기서 행복하다면 여기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내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구나. 서기는 박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가끔씩 놀러와 주세요. 저도 천천히 친해지고 싶어요. 그 후로 서기는 봉수 부부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박서방도 약속대로 가끔 찾아와 좋은 동서를 사주었지만 더 이상 서기를 데려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기가 12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 논밭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고 백성들은 굶주렸어요.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죠. 촌장도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관가에서 구호미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서기가 봉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친아버지께 부탁드려보면 어떨까요? 무슨 부탁을? 친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니 그래도 저장해 둔 곡식이 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려 볼까요? 봉수는 서기의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겨우 12살인데 이런 지혜를 부리다니요. 하지만 너무 큰 부탁 아닐까?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서기의 말대로 박서방에게 부탁했더니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서기가 클 때 잘 보살펴줬으니 당연히 보답해야죠. 박서방은 차량에 가득한 곡식을 불러와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서기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저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네. 그 일로 서기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예전에 곱지 않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서기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을에서 제일 지혜롭고 강단 있는 똑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어른들의 분쟁도 지혜롭게 해결해주곤 했어요. 서기 저 아이 정말 야물딱죠. 나중에 과거 시험에 급제할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은 석기를 자랑스러워했고 봉수와 옥부이도 마음껏 뿌듯했죠. 우리 서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하지만 서기는 늘 겸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를 희생과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제가 꼭 보답드릴 거예요.
박서방도 가끔 찾아와 서기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김봉수, 정말 고맙소. 그날 서기의 허망한 눈빛을 보고 나도 모든 걸 내려놓고 돌이켜보니 내가 키웠다면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우지 못했을 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요? 사실이요. 나는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당신들은 진짜 부모 마음으로 키워주셨잖아. 박서방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20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학식도 깊어져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력이 뛰어나 급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그런 어느 날 서기는 봉수와 옥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제 저를 정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 호적에 올려주세요. 봉수와 옥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저는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호적상으로는 아직 남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서기의 간절한 부탁에 봉수와 옥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야 좋지만 박서방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이미 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이젠 너의 뜻에 따르겠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로 박서방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서기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요. 이젠 어른이고 김봉수 부부가 진짜 부모니까요. 원님도 서기의 뜻을 존중해서 정식으로 호적을 옮겨주셨어요. 그렇게 서기는 법적으로도 봉수와 옥부이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서기는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봉수와 옥부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죠. 우리 석기가 대단한 줄은 알았는데 정말 하늘이 점지해준 복덩이였지? 서기는 출세한 후에도 늘 부모님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사랑과 희생을 되돌려주기라도 하듯 모든 결정을 부모님을 위해 내리고 행동했어요. 박서방도 석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키웠다면 절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김봉수 부부 덕분이지.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빚 대신 떠는 금덩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떠맡은 아이가 결국 온 가족의 복이 되었다는 의미였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 가족은 억지로 맺어져도 함께 살아내면 진짜 가족이 된다, 진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해진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서기와 그 가족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서기는 평생 동안 생신 아버지인 박서방과 기른 아버지 봉수, 기른 어머니 옥부의 세 사람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서기를 사랑했고 서기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평화로운 삶을 이끌었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도 있고 우연한 인연으로 사랑으로 묶인 가족도 있습니다. 서기처럼 처음에는 낯선 사이였지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으면 어떤 관계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마치 서기의 가족처럼 말이에요. 빚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가족은 하늘이 맺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